가족 간의 금전거래라는 것은 특수 관계자 의 금전거래가 되겠죠.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보통 눈여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거래했을 때 얘가 차용을 한 것이냐 아니면 증여 냄새가 나느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방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특수관계인끼리에 증빙자료가 없어. 돈 빌려주고 뭐 한 증빙자료가 없어. 그럼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죠.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죠?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죠. 증여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1억 이하는 몇 프로?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좋겠다.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는 누진공제가 없죠. 얘가 1,000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이게 누진공제가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암기사항입니다. 이 정도는 암기사항이야. 이런 거 모르면 안 돼. 자, 암기사항. 자, 그래서 이렇게 증여세가 부과하는 거예요.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이건 증여란 얘기지니까 니네들이 무슨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빌려줬다고 어떻게 근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차용증을 써가지고 이자 지급하고 하는 이런 어떤 증빙자료가 있다. 그러면 증여로 안 들어가죠.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요거를 잘 보세요. 차용금액 곱하기 4.6. 갑자기 4.6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실제 이자 지급액을 빼줘서 요게 바로 그 돈이야. 얼마, 이거 표준 금액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4.6이라는 말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부모가 자식한테 받아야 될 연간 이자율이에요. 4.6이라는 거는. 이건 고정.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제 이자 지급액이 2%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2억을 갖다가 4.6%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2%밖에 안 줬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2.6%를 안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 그러면 여기 얼마야? 이자가 2는 4, 2, 6, 12, 520만 원이 나오네. 그럼 52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라 이런 거야. 왜? 이만큼 받아야만 되는데 네가 이만큼을 안 주고 2%만 이자를 계산했으니까 안 준 금액이 2.6% 아니야. 그걸 계산해 보니까 520만 원이 된다는 얘기야. 이걸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연간 이자율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부모가 자식한테 받아야 될 연간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이 4.6%인데 4.6%에 안 되게 줬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내가 2억을 차용했다 그리고 차용증을 썼겠죠. 그리고 이자 지급을 2% 한다 그러면 얘는 증여로 취급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맞구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2억을 차용했대. 증빙 서류가 없어. 그러면 얘는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자, 얘를 갖다 성년이라고 봅시다. 그럼 2억에서 5천만 원 갖다 증여세 공제가 되죠. 1억 5천이죠. 그죠? 1억 5천이니까 1억 5천은 몇 프로? 1억 이상에서 5억 이상은 20%죠. 그러면 1억 5천이니까 3천만 원이네.
누진공제 있어 없어? 1,000만 원 있죠? 2,000만 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돈이 나오면 거기서 일단 증여세 공제를 해버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증여세 기본 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이 되지만 만약에 징병자가 있었다면 면제 대상이죠. 왜 면제 대상이야? 2억을 만약에 한 푼도 이자를 안 줬다고 생각을 해봐. 자, 2억에다가 곱하기 4.6이겠죠? 이자를 한 푼도 안 줬어 그냥 무이자로. 그래도 얼마야? 920만 원이죠? 그래 안 그래? 얘는 1,000만 원 미만이죠? 그 증여세 면제지 뭐야. 근데 만약에 2억을 부모님한테 차용을 하면서 무이자로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이자도 지급 안 하고 했을 경우에 세법상으로는 92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법정 이자율이 4.6%니까 안 나오니까 면제 대상이지만 얘네들이 과연 그렇게 볼까? 의심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안 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차용증을 쓰든가 해서 이자를 뭐 1%를 지급하든 2% 지급하든 그걸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야. 무이자로 그냥 쌩까 버리면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 자, 얘 같은 경우는 봅시다. 예시 두 번째. 3억을 사용해서 증빙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3억이니까 4.6%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2% 이자 지급을 갖다 차용증을 쓰고 2% 이자 지급을 어머니 통장으로 아버지 통장으로 계속 집어넣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못 받은 돈은 2.6%죠. 그죠? 2.6%니까 2, 3은 6, 2, 6, 12, 780만 원이 아닌데? 맞나? 780만 원을 덜 지급한 거죠. 그죠? 자, 원칙적으로는 얘가 증여세 부과 대상인데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 근데 밑에 있는 건 1%를 지급을 했대. 그러면 3.6%를 갖다 지급은 안 한 거죠. 3.6%를 해보니까 3, 6, 18, 1,08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8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이 말이야. 넘은 금액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4.6%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받아야 될 법정 이자율은 연간 4.6%인데 그 이자율에 못 미치게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 못 미친 만큼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안 되더라. 안 되면은 그거는 증여세 면제다. 1,000만 원이 넘더라. 그러면 넘은 만큼의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2억까지 뭐 2억 2천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4.6 해도. 그죠? 1,000만 원이 안 넘잖아. 그죠? 그거 2억을 만약에 빌렸다면은 아까처럼 무이자로 그냥 쌩까면은 세무서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자 지급을 하는 증거를 만들어 놔라. 또는 무이자 원금 상환하는 걸로 증거를 만들어 놔라. 얘는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1,000만 원 미만이니까 4.6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3억 이상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조건 얘하고는 안 되는 거야. 아니 무이자 원금 상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이자 지급하는 걸 만들어줘야 돼. 3억 이상은. 근데 2억 같은 경우에는 얘를 쓰나 무이자 원금 상환해도 어차피 4.6%를 곱해도 1,000만 원이 안 넘잖아. 그러니까 2억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고 2억 5천이 넘어가 버리면 일단 1,0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무이자 원금 상환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얘하고의 장단점을 다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2억 이하의 원금을 빌렸을 때 과연 이자 지급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무이자 원금 상환하는 걸 좋을까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의미는 알겠죠? 2억 이상의 이하는 무이자 원금 상환해도 상관이 없어요.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니까
이자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무이자 원금 상환을 써주든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둘 중에 하나. 의심을 덜 받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이자 지급을 갖다 선택을 했어. 그래서 이자 지급을 연 5%로 선택을 했어. 자, 그러면 부모는 뭐가 생기냐면요. 이자 소득이 생기죠.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자 소득 발생해 갖고 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소득 신고를 하면 소득세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게 생기면서 의료 수가가 올라가죠. 그죠? 의료 수가가 올라가. 본인은 뭐가 됩니까? 본인은 5% 이자 지급을 하다 보니까 5%면 1년에 1,000만 원씩이죠. 2억을 빌렸으니까. 그런가? 그죠? 1,000만 원씩 하냐? 그죠? 그러면 10년을 이자로 지급한 게 1억이죠. 이자로 지급한 게. 이자는 지급한 건 날라간 거고 나중에 뭐가 남아? 그대로 원금 2억이 남아있죠. 어? 원금은 그대로 2억이 남아있잖아. 그죠? 자, 이렇게 쓴 경우하고 무이자 원금 상환. 나 엄마한테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안 주고 무이자로 원금 상환. 돈은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쌩 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이자를 주느냐 원금을 주느냐 이 차이인데 아까 이자를 준다 그러면은 이자 소득이 발생돼 갖고 소득세 발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세금도 내야 되고 의료 수가도 올라가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나 봅시다.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이자라니까 이자 소득이 발생이 돼야 안 돼. 이자 소득 발생이 안 돼. 의료 수가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죠.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야. 그냥 그대로야. 그죠? 근데 자식은 어떻게 된 거야? 자식은 원금 상환이라고 그랬으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10만 원 갚으면 1억 갚은 거 아니야. 나중에 얼마가 남아? 원금이 1억 남잖아. 아까하고 차이가 있죠. 이자 지급한 거는 원금이 그대로 2억이 나와 있는 반면에 본인은 원금이 1억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예를 선택해야 되지. 그래서 결론은 2억 이하를 부모님한테 차용할 때는 차용증을 쓰고 이자 지급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이자 원금 상환을 하는 게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2억 5천이 넘어가면 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무이자 원금 상환은. 4.6을 해보면 무조건 1,000만 원이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억 정도 금액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2억 빌려주실 때 자식한테 이제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받으세요. 자,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주의사항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뭐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니까 누구랑 해도 뭐 계약은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양도세를 좀 줄이려고 저가 매매를 하는 경우, 자식에게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매매를 하는 경우에 그것이 절세가 될 수도 있고 망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해봐가지고 저가 매매가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가 매매가 법에 허용되는 것이 초과가 된다면 부모는 양도세를 물고 자식은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계산을 잘 해보셔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부모가 매도 가격이 5% 그리고 3억 둘 중에 하나 낮은 금액이 된다면 부모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매수 가격이 30% 3억 둘 중에 하나 걸리면은 세무서에서 유리한 쪽으로 그 계산을 해서 얘는 자식한테 또 증여세가 또 발생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니까 다음 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부모 자식 간의
양도를 할 때는, 매매를 할 때는 법이 허용된 거, 즉 이런 거 내에서 하면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외에 범위를 넘어서면 부모는 양도세를 물게 되고 자식은 증여세를 물게 된다. 그 양도세 규정은 5% 3억, 그 다음에 증여세 규모는 30% 3억이다.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에 계산 방법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가 15억입니다. 얘를 갖다 얼마에 팔았어요? 10억에 매매했어. 그러면은 시가가 10억짜리를 15억에 매매했다면 이거는 뭐 저 새끼 증여한 거구나. 뭐 알겠죠? 저가 매매가 확 들어갔잖아. 그럼 일단 양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양도는 5% 아니면 3억이죠. 그죠? 자, 5% 계산하면 얼마야? 15억이면은. 5 1호는 5, 25, 7,500만 원 깎이는 거죠. 그러면 4억 2,500이죠. 그러니까 좋아. 4억 2,500까지는 저가 거래로 인정 안 하고 매매가 맞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근데 3억을 많이 뺀다면 12억까지는 본다는 얘기야. 14억이구나. 그지? 14억 2,500까지는 저가 매매가 아니고 매매로 본다. 정상적인 거래로. 얘는 12억까지. 그러면 낮은 금액이 뭐야? 얘죠. 그럼 세무서에는 얘를 보고 때리겠죠. 그럼 얘는 10억에 팔았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구나. 얘죠. 얘. 세무서에서 보는 거는. 2,500만 원 차이 되는데 얘는 3억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해야 되는데 훨씬 초과가 돼버렸죠. 그럼 얘는 지금 정상적인 매매야? 아니야?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양도가를 따질 때 거래는 인정하야. 매매 계약은 인정해. 매매 계약은 인정해. 인정하지만 여기다가 양도가를 지금 10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도가를 15억으로 봐서 이것에 대해서 양도세를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5%는 14억 2,500에 팔면 되고 3억이면 12억에 팔면 되는데 세무서 입장인 이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산을 했는데 훨씬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저가 매매다. 그래서 양도세를 매겨야 되겠다. 그래서 10억으로 양도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15억으로 양도가를 계산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부모는 그대로 이것에 대해서 양도가를 갖다 매겨서 양도세를 내야 돼. 그럼 이걸로 끝나나? 그럼 자녀 봅시다. 자녀. 증여를 봐. 자녀는 어떻게 되나? 얘는 30%하고 3억이죠. 그죠? 그러면 30%에 해당되는 금액은 4억 5천이니까 10억 5천이네. 그죠? 10억 5천에만 팔면 증여를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얘는 3억을 빼면 12억이죠. 그죠? 세무서에서 유리한 거는 이거죠. 10억이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 둘 다.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거래는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10억에 매매하고 실질적으로는 세무서에 보는 건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건 인정 못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나? 2억 차이가 나죠.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얼굴들이 떡 찍는 얼굴들 같은데? 자,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부모 자식 간의 저가 매매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그 저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 양도는 5%와 3억에 걸려 있으면 세무서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삼아 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 넘어버리면 그 매매한 양도가가 아니라 시가로 양도가를 정해서 양도세를 매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는
30% 3억인데 그 중에서 세무서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12억이 이게 유리하다. 유리하기 때문에 보니까 10억에 매매했다. 그러니까 매매는 인정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2억의 차이가 나니까 2억은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은 양도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되고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되고.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시가 15억을 갖다가 오로지 자녀한테 그냥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를 계산해 보는 거고, 이렇게 분산해서 냈을 경우에 양도세를 내더라도 증여세가 둘 다가 누진과세니까 분산이 되죠. 누진과세는 분산이 되면은 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도 지금 얘를 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렇게 분산을 해서 좋으냐,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만약에 의뢰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을 해줘야지 일단. 그래? 또 하나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20억이야. 15억에 매도를 했어요. 그쵸? 그럼 얘도 일단 따져보는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양도를 따져보니까 양도 3%, 5%, 3억. 자, 그럼 5%에 해당되면은 19억까지는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19억에 팔면 저가 매물이 아니고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얘는 17억이죠. 그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건 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럼 어차피 15억이니까 얘는 양도가가 15억이 아니라 20억으로 양도가를 계산해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증여는 30% 3억이니까 30%에 해당하는 14억까지 되네. 그죠? 6억 빼니까. 2, 3은 6억 빼니까. 그죠? 14억까지 가능하죠? 3억은 17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세무서에서 입장을 보면은 요게 더 세금을 더 뺄 확률이 있으니까 요걸 선택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15억의 거래가를 썼으면은 2억의 차이가 났잖아. 2억에 대해서 증여세 꽝꽝.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세가 부과가 되니까 오로지 내가 자식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 그 금액 그대로 증여세를 따져봐가지고 증여세 아까 계산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뭐 1억 미만은 얼마, 뭐 30억 초과는 50%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계산을 해봐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양도세를 맞았을 경우 또 증여세를 맞았을 경우 계산을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저가 매매를 해서 깡 좋게 저가 매매를 해도 되는 거고 다만 몇 천만 원이 절약이 된다면 아니면 모자란다면 아예 증여로 가고 이렇게 해야죠. 뭐. 계산을 해보니까.